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통계 분석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통계 분석 방법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변수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변수 이제 모형이 변수, 이렇게 모형 그림에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이 동그라미가 변수인데요. 자, 그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나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양적 연구는 숫자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 결과를 집어넣는 게 양적 연구인데, 이제 우리가 모으게 되는 이 숫자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은 뭐냐면요. 연산입니다, 여러분. 연산. 아시겠죠? 연산.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이 계산을 하지 못하는 숫자도 있나요? 이렇게 내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연산은 숫자는 원래 계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안 하는 숫자도 있나요? 예, 이런 숫자가 있어요. 운송선수 등판 번호. 자, 운동선수 등판 번호를 싹 더해서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일을. 토론자 선생님들 안 합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네, 안 합니다. 그쵸? 안 하잖아요. 네, 그쵸. 이 숫자의 기능은 뭐냐면 기호로서의 기능입니다. 구별하려고. 멀리서 이 선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기호. 기호는 사칙 연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변수 중에 이 기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수치적 계산을 안 합니다. 그룹만 분류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자, 양과 관련된 값을 측정해서 연산을 하려고 하는 숫자가 양적 변수입니다. 그럼 질적 변수 안에는 명목 서열이 있고 양적 변수 안에는 등간 비율인데 이거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통계 시험 볼 때는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논문의 표를 읽거나 논문을 쓸 때는 굳이 구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논문에는 오케이. 논문 데이터는 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숫자로서의 계산이 불가능한 질적 변수가 있고 계산을 하기 위한 양을 나타내는 양적 변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지입니다. 질문지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귀하의 나이에 해당되는 번호를 써주세요. 1, 2, 3, 4, 5라고 여기 1, 2, 3, 4, 5 들어가는 이 숫자는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1과 2를 숫자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오케이. 질적 변수입니다. 네. 그룹 변수입니다. 내가 모은 데이터의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자, 요 설명을 해볼까요? 질적 변수도 통계 처리를 합니까? 합니다. 뭘 합니까? 빈도 분석을 합니다. 빈도 분석이 뭡니까? 빈도 분석은 카운트를 합니다. 개수를 세는 겁니다. 1번 그룹 몇 명, 2번 그룹 몇 명, 3번 그룹 몇 명, 4번 그룹 몇 명, 5번 그룹 몇 명, 개수를 세는 통계 처리를 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여행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 관광, 2번 사업, 3번 친지, 4번 기타입니다. 자, 이 1, 2, 3, 4인 이 네 개의 이 번호의 저기 가로에 1, 2, 3, 4의 저 숫자는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네, 질적 변수입니다. 네, 관광 목적 몇 명, 사업 목적 몇 명, 친구 친지 방미 몇 명, 기타 몇 명, 요렇게 합니다. 자, 귀하가 투숙한 곳의 직원의 친절도는 어떠했습니까? 1, 2, 3, 4, 5. 네, 점수를 써주세요. 그래서 1, 2, 3, 4, 5를 썼어요. 이 숫자는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네, 양적 변수입니다. 네, 친절도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 변수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숫자이기 때문에 등간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며칠 동안 체류할 예정입니까? 20일, 30일, 40일, 1일, 2일, 3일. 이 숫자는 양적 변수,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다. 오케이, 양적 변수입니다. 자, 요거는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비율척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분석에는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QI9 얼마입니까? 22, 34, 46, 54, 27. 요 숫자는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네, 양적 변수입니다. 이런 게 양적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헷갈려요, 여러분 중에. 자, 여기 이 질문지의 변수 이름은 나이입니다. 앞에 있는 이 질문지의 변수 이름도 나이입니다. 나이 변수는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나이 변수는 질적 변수입니까? 양적 변수입니까? 그러니까 나이 변수가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가 아니고 질적 변수 형태로 설계할 수도 있고 양적 변수 형태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는 나이 변수를 질적 변수로 설계한 거고 이거는 양적 변수 형태로 설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설계에 따라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다 구하고 나서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설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설계를 할 때 양적 변수, 질적 변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양적 변수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 이거 질적 변수로 바꾸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대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이걸로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질적 변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23, 34, 45 이렇게 해서 양적 변수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여기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변수의 정보의 수준,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아래로 갈수록 정보가 큽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여기서 이쪽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네. 양적 변수, 질적 변수 바꿀 수 있어요?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꾸고 싶으면 뭐만 하면 됩니까? 재코딩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코딩을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못 바꿉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통계분석 방법의 가장 기초인 변수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시켰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논문표 읽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논문표 읽는 방법은 자, 여러분이 논문표를 읽으려면 이제 정확하게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이 통계 분석 방법이 어떤 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인지 통계 분석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표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통계표를 읽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 통계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통계에 대한 이론을 몰라도 굳이 몰라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T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T테스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논문 통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이 통계 분석 방법이 무슨 통계 분석 방법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고 두 번째는 통계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T테스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T테스트 분석을 통해 나와 있는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뭘 이해해야 되는지?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T테스트는 여러분, 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자, 두 집단의 평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µ1,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µ2입니다. 이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X 같은지 다른지를. 자, 그러면 보통 이것에 대한 가설을 쓸 때는 다를 것이다로 가설을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가설은 자, 요거는 성별에 따라 수분 섭취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마시는 물의 양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60명한테 모았습니다. 각각 30명씩. 자, 이 60명한테 데이터를 모아서 각각 평균을 구했는데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이 60명이다. OX.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60명이다. OX. 오케이. 대부분 X 맞죠? 맞아요? 아니, 연구 대상이 60명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러면 이 연구 대상은 뭐예요? 60명이 아니면. 이 60명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 60명 뭐라고 그래요? 표본이라고 하고요. 그쵸?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뭐예요, 그러면? 여성 전체, 남성 전체입니다. 꼴랑 60명 아니고요. 내 연구 대상이 뭐라고요? 여성 전체, 남성 전체라고요. 연구 대상은 모집단. 오케이. 모집단은 여성 전체, 남성 전체고요. 이 60명은 표본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표본에 대한 평균을 636리터, 800리터 마신대요.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셔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두 집단의 평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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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틀렸습니다. 답이. 제 예시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자, 잘 볼까요, 여러분? 자, 봐봐요. 여러분이 대답한 걸 논리적으로 잘 따라봐봐요. 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내 연구 대상은, 이 연구 대상은 남성 전체, 여성 전체라고 말했죠. 그럼 지금 가설을 알아보려고 하는 가설은 여기에, 여기 빠졌지만 이게 표본이에요,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입니다, 여기가. 모집단. 알겠어요? 모집단의 남성과 여성이 마시는 물의 양은, 자, 그런데 이 평균은 모집단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을 보고 모집단 평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여러분. 없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확률적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t-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냐면 평균 표준 편차만 구했습니다. 이거를 통계학에서는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기술 통계 평균 표준 편차만 구했고 아직 t-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SPSS를 돌리잖아요. 그럼 t-테스트 표가 그렇게 예쁘게 한 표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개로 나온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논문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해요. 평균이, 모집단 평균이 두 집단이 같이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여기가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추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통계적 추론 추정 과정이 바로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적 추론 추정 과정에 t-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럼 t-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t-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계 이론을 아는 분들은 t-테스트의 이 값을 구하는 계산 절차를 알아요. 근데 이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할 거죠? 여러분들은? 네, 패키지를 통해서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t-테스트를, 그쵸? 안 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랑 뭘 하고 있냐면 t-테스트란 표를 이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테스트란 표를 이해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t-테스트를 분석을 한 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의 방법은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읽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유의성 검정을 읽으면 됩니다.
유의성 검정을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기 완전 잘 들어야 돼요. 유의성 검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TT 값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데 이 유의 확률을 p-value라고 해요, 여러분. p-value. 이 p-value는 꼭 알아두셔요. 응? p-value. 자, 이 p-value 값을 보고 뭔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p-value를 뭐랑 비교할 거냐면 유의 확률은 p값 이렇게 써 있죠. 유의 수준과 비교할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유의 수준은 기준입니다. 레벨이에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요겁니다. 0.05, 0.01, 0.01, 0.00 요거 세 개가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비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P가 이 유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더 작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P가 유의 수준하고 이 세 개랑 비교했을 때 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작다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유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t-테스트든 이따가 분산 분석을 하든 회귀 분석을 하든 상관관계를 하든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요거 유의성 검정에 대한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요, 싹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중요해요. 이걸 P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비유의적.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유의 확률. 자, 내 데이터의 0.035 P값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잖아요. 얘보다 작잖아요. 유의적입니까? 비유의적입니까? 유의적입니까? 오케이. 유의적이죠? 유의적이네. 유의적이라고 나오면, 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아까 평균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해석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있다로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차이가 없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같아, 두 집단 평균이 달라,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차이가 있어, 달라. 아시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 확률을 통해서 다르네, 이걸 알게 됐다고요. 자, 별 하나 수준에서요. 그럼 0.05 수준에서 0.01 수준에서 0.001 수준에서 이건 수준만 말하는 겁니다. 유의적이다, 비유의적이다 판단 기준으로 말하면 OX는 이 수준에서 유의적이야 라고 하는 그 판단으로 끝나기 때문에 OX에는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는 이 유의 확률을 몰라도 별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엄청 간단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은 뭐냐면 아까는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알아봤는데 분산 분석은 세 집단이 나눴을 때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BMI 수준을 저체중, 정상, 과체중으로 나눠가지고 80명, 101명, 97명한테 물 얼마나 마시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마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니까 안오바를 했는데 아직 안오바하기 전에 이 세 집단의 평균을 보고 평균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표준 편차는 데이터들의 흩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표준 편차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얼마나 데이터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가 적게 모여 있는가를 말합니다. 네, 아직은 모릅니다. 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면 돼요. 자, 아직은 모릅니다. 오케이, 답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자, 분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F값으로 주어집니다. 이 F값에 의해서도 유의 확률 P값이 주어집니다. P값을 보고 유의적인지 비유의적인지 판단했는데 0.001 수준에서 똑같으면 동일해도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별 3개로 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분산분석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저체중하고 정상이 다르다는 거야. 정상하고 과체중이 다르다는 거야. 저체중하고 과체중이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다르다는 거야를 다시 t-테스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 분석을 하면 표 아래에 또 t-테스트를 2그룹씩 3번 해가지고 결과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후 분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후 분석 결과를 보면 네, 저체중하고 과체중만 다르고 이것만 같지 않고 이거 2개는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결과표를 여기다 정리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또 가보겠습니다. 자, 카이제법 넘어가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자, 이제 양적 변수의 두 변수가 관계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건데 관계가 있냐 없냐를 유의성으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상관계수 크기에 의해서 관계 정도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요. 계수값이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자, 커뮤니케이션 3가지, 상사소통, 학업자, 동료소통, 조직문화, 형식주의, 권위주의, 조직 유효성,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렇게 7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 표를 쫙 구해서 상관계수를 다 알려줬는데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유의성 검증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p-value가 나와야 됩니다. 유효확률이. 근데 유효확률을 안 가르쳐줬네. 이제 안 가르쳐줘요. 뭐만 가르쳐 있어요? 별표가 찍혀 있어요. 별이 찍혀 있으면 뭐예요? 유의적. 유의적이라는 말은 관계가 있다예요. 그럼 별이 없는 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것만 관계 없고 나머지는 싹 관계가 있는 거예요. 조직 몰입과 이 형식주의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싹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볼까요? 자, 직무 만족하고 소통하고 요거 3개를 보겠습니다. 자, 직무 만족과 소통이 잘 될수록 만족이 높아요. 이게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다 관계는 있어요. 자, 이게 R이 크기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관계가 큰 겁니다. 이게 1등, 이게 2등, 이게 3등이에요. 자, 그러니까 직무 만족은 상사소통이랑 관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동료소통이고 그 다음에 학업자 소통입니다. 이 숫자 크기는 그걸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표 읽는 방법 어려워요, 쉬워요? 표 읽는 방법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쉽죠? 네. 자, 상관관계 다음에 어려워요. 오케이. 네, 연습을 몇 번 해보면 됩니다. 내일 또 이거 얘기할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논문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보는 건 상당히 간단해요, 사실은. 네. 자, 여기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여기 짝대기 표시는 마이너스고요. 앞에 표시가 없는 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형식주의와 상사소통인데 상사소통이 클수록 형식주의가 낮고 형식주의가 클수록 상사소통은 안 되고 이렇게 둘의 마이너스 관계는 반대 방향의 관계를 말합니다. 네, 자, 회귀분석은 아까 이건 두 변수가 관계가 있냐인데 회귀분석은 영향을 주냐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귀분석을 할 때 반드시 상관관계 분석을 같이 넣거든요, 무조건.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전제로 해서 영향 관계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랑 회귀 분석은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일 저희가 특강할 때 회귀 분석을 기초로 한 논문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라서 회귀 분석을 내일 다시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